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에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그 아이폰 SE가 출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출시가 된 셈인데요. 덕분에 지난달까지 이어졌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어떤 대결을 이어받아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출시된 아이폰 SE와 더불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이폰 SE 특징하면 작은 화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말들이 많던데 요즘 경향과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사랑 그렇죠. 받고 있습니까?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잠재 구매자가 한 2억 명은 있다. 그리고 올해 한 1,000만 대는 팔릴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판매량은 다른 아이폰 시리즈의 10분의 1 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어떤 아이폰 신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폰 보급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심할 정도로 물량이 별로 풀리지 않은 데다가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라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SE가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핵심 부품은 아이폰 6S에 들어간 것과 동일합니다. 반면 지문 인식 버튼이나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것들은 아이폰 5S에 들어간 것과 같은데요. 아이폰 5S 케이스에 아이폰 6S 부품을 집어넣었다 해도 좋을 정도로 새로운 부품과 이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품들이 뒤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대체 뭔가 싶은 거죠. 다른 아이폰보다 작은 크기가 유일한 장점인데 이걸 장점으로 불러야 할지도 약간 좀 아리송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홍콩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에선 다른 아이폰 판매량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원래 아이폰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엔 처음엔 많은 평론가들이 이 제품은 중국 시장을 노리고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떤 부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아이폰이라면 굳이 비싸게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제 화면이 큰 예. 그런 스마트폰이 인기였잖아요. 그 트렌드도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반대로 지금 작은 화면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농담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이폰 SE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 재고 처리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었지 언젠가 애플에서 보급형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아이폰 5C를 내놨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높여야만 하거든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 프리미엄 시장 판매량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부딪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플은 그동안 개당 판매 가격이 계속 비싸진 유일한 스마트폰 브랜드인데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겠죠. 또 4인치 작은 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아이폰 5S가 약 10% 정도의 판매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용자들을 계속 끌어안고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아이폰 6를 단종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원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제품을 뒤로 밀면서 저렴한 좀 보급형으로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2013년부터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된 시기였고요. 사람들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이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2013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판매량의 절반을 당시 최신 기종의 아이폰 5가 아니라 아이폰 4S가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아이폰 7이 발표되면 아이폰 6가 보급형 자리로 밀려날 텐데 아이폰 6 정도의 성능이면은 충분히 다른 아이폰 판매량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7 출시와 더불어 아이폰 6를 단종시키고 아이폰 7, 아이폰 6S, 아이폰 SE 이런 라인업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 삼성하고 LG도 비슷한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올해 갤럭시 S7이 좀 많이 팔리면서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좀 높아지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시장 자체는 어떤 중저가형 시장으로 옮겨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만큼 다른 회사들의 보급형 스마트폰들도 속속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그 국내 갤럭시 J와 A 시리즈를 출시했던 삼성전자에서는 이번에 중국 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갤럭시 C 시리즈를 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5.2인치 화면을 가진 갤럭시 C5와 5.7인치 화면을 가진 갤럭시 C7 두 종류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4기가 램의 1600만 화소 카메라, 풀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에 내장 메모리 32기가와 64GB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 33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2014년 말부터 휴대폰 보조금 축소 지침을 정부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애플이나 삼성 같은 고가 스마트폰 판매 회사들은 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저가 스마트폰 출시로 과연 예정의 면성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LG에서도 이 G5의 보급형인 G5 SE를 중남미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에 크게 성장한 샤오미에선 6.44인치 패블릿 샤오미 미맥스를 출시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자만 1,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와. 우리 돈으로 27만 원에서 36만 원의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갤럭시 C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사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화면과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웨이에서도 P9에 이어서 5.7인치 패블릿인 아너 V8을 출시했습니다. 뒷면에 1200만 화소의 듀얼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버전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 판매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핸드폰들이 있는데 예. 지금 스마트폰을 사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예. 기다려볼까, 조금 더 가격이 데려가지 그렇죠.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지금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시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2014년에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지원금이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단속본부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많이 쓰시는 5만 원제 요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 지원금이 대략 32만 원을 넘으면 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 이하면은 20% 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구형폰의 경우에는 이 공시 지원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한 5, 60만 원까지 오른 제품들이 있는데 2014년경에 나온 제품들은 지금 쓰셔도 떨어지는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최신 제품을 찾지 않으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중저가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많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능이 뛰어난 20에서 30만 원대 스마트폰을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스마트폰 전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뜻이 없죠. 알파벳을 다 쓸 것 같아요. 뭐 J, C, S, 뭐 SE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또 그런 재미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겠네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